발칸반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아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서유럽 말고 뭐 동쪽 어디쯤 있는 뭐 대략 어디쯤인데 뭐 뭔가 좀 복잡하다 정도로 뿌옇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청동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가 우리나라 국사책에서 많이 본 이런 고인돌 사진, 이런 막연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저희 키피세계사가 지향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특정 텍스트를 들었을 적에 그것이 명확히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칸반도, 청동기 이 두 개가 명확하게 떠오를 수 있으면 성공이고요. 우선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발칸반도 하면 여러분은 세숫대야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세숫대야 밑에 꼬다리가 삼중으로 있고 이 위에 넓은 판노니아 평원이 있다만 떠올리시면 되고요. 청동기는 기원전 3500이라는 숫자와 기원전 1200이라는 숫자만 떠올리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핏세계사의 키핏입니다. 영상 업로드는 2주 만이지만 사실은 촬영은 2달 만이고요. 지난 시간 긴급 영상을 유라시아 벨트 3부작의 1부라고 한다면 오늘 2부인 청동, 기마, 병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와 문명입니다. 문화는 영어로 컬처라고 하고 문명은 영어로 civilization이라고 하잖아요. 정확히는 그 시대의 농사 말고도 목축이라는 것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사 플러스 목축을 말하고, 문명이라는 거는 civilization 자체가 시민화하다, 도시화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문화와 문명을 말할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석기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 청동기 문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기만 하면 모두 문명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가축하면은 소, 양, 말이 있잖아요. 소나 양은 이런 석기 시절부터 인류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정확히는 야생말이 아니라 길들여진 말,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기마로서의 말이 나온 것은 훨씬 더 뒤쪽의 일이고요. 우리가 청동기로 넘어가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 양과 말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 도시화가 되고 청동기가 이루어지고 기마, 말을 다룰 수가 있으면 그때부터 문명이라고 하느냐? 그렇진 않고요. 문명의 요건으로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문자입니다. 이미 인도 유라시아 어족이라든가 여러 알타이 제어 같은 것들은 기원전 3500년 훨씬 이전부터 언어라는 건 존재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비로소 문자로 가려면 문명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도시화가 되고 청동기가 시작이 되고 말을 다룰 줄 알고 플러스로 방점으로서 문자를 찍게 되면은 문명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 구분 방식대로 인류가 발전해 온 것은 아니지만 유라시아 벨트에 있는 여러 문명들이 크게 봐서는 이 공식대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문명이란 단어 자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차별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거기까지 길게 얘기하진 않고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익숙한 틀이죠. 우리 키피세계사에서는 이렇게 6개의 밀레니엄 틀을 다룬다고 그랬고, 잘 아시는 이 수바하신 고중신,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집트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것은 우바이드 문화라고 하고요. 이집트 문명 쪽에서도 이 앞쪽에 있던 석기 시대 문화들을 나카다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죠.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인더스 문명도 인더스 문명, 베다 문명이라고 하지만 그 앞쪽에 하라파 문화라고 합니다. 아까 문명이라고 말하려면은 최종적으로 문자가 방점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도 수메르에는 쐐기 문자가 있죠. 이집트에도 상형 문자가 있죠. 인더스 문명에도 인더스 문자가 있죠. 아직 해독은 안 됐지만. 그리고 본편 4편에서 나올 내용이긴 한데 이게 에게 크레타 문명입니다. 여기서도 미노스 선문자 A가 있고 미케네에도 선문자 B가 있습니다. 그 앞에 키클라데스 문화가 있는데 여기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5편에서 배울 중국 역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대 중국의 역사를 하상주라고 하는데, 상나라에는 갑골 문자가 있죠. 주나라에도 이제 한자 비스무리한 문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라는 우리가 문명으로 여기진 않죠. 그래서 황하 문명은 기원전 1600년부터 시작하는 이 은나라부터 쳐주고요. 얼리터우 문화, 룽산 문화, 마자야오 문화 등이 있는데 전부 다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라시아 대평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유라시아 벨트를 볼 적에 현대의 국경선 위주로 봤었죠. 그래서 흑해, 카스피해, 카자흐스탄, 몽골 위주로 해서 콧구멍과 선글라스 위주로 얘기를 했었고, 이것은 말 그대로 현대 국경선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려면 오히려 지형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국경선이 아닌 지형을 위주로 보는 법을 연습을 해보겠고요. 우리가 익숙한 거 일단은 이 목전 모양을 가지고 있는 흑해, 그 다음에 해마 모양이라고 했던 카스피해가 있죠. 보시면은 요 위쪽이 바로 폰토스 카스피 평원이었고요. 요 지역이 카자흐 평원입니다. 카자흐 평원이고 대략 여기쯤이 이 파란색이 바이카로스인데요. 요 아래쪽이 몽골 평원, 지금은 몽골 사막화가 많이 됐지만 몽골 평원이고, 저 서쪽에 폰토스 카스피 지역보다 서쪽에 동유럽 쪽에 판노니아 평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판노니아 평원 혹은 헝가리 평원이라고도 하는데 발음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헝가리 평원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지금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그리고 외국에서 나온 많은 책들에서는 이 전체 유라시아 평원을 판노니아 평원, 폰토스 카스피 평원, 카자흐 평원, 그리고 몽골 만주 평원이라고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서양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 동아시아의 역사를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몽골 만주를 묶는 것은 좀 무리가 있죠. 지리적으로도 대흥안령 산맥에 의해 갈라져 있고 역사적 맥락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몽고 만주 평원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헝, 폰카, 카, 몽만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지형 지도가 아니라 일반 구글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쯤이 헝, 그 다음에 폰카, 그 다음에 카자흐 국경 있는 쪽이 카, 여기쯤이 몽, 그 다음에 여기쯤이 만 이고요. 좀 더 이제 지형적으로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이 헝폰카 카몽만은 마치 댕기머리 혹은 밧줄 매듭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돼서 이것들 사이에 나름 경계들이 있어요. 그 경계들을 보여드리면, 우선 헝가리 판노니아 평원은 이렇게 뒤집어진 C자로 된 카르파티아 산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폰카의 경계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우랄 산맥이 있어요. 카자흐스탄과 몽골은 전에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 게 알타이 산맥이고 이렇게 된 게 천산 산맥입니다. 천, 곤, 희의 그 천산 산맥이고요. 몽골과 만주도 지금 여기에 대흥안령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들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다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외우시기 편하게 5개 음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의 시줄에서의 4,000년을 관통하는 수바하신 고중신만큼 공간의 날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유라시아 벨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익혀볼게요. 도레미파 소리니까 헝, 폰카, 카몽, 만, 몽, 카, 폰카, 헝. 입에 안 붙죠? 근데 입에 붙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입에 붙여놔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5개의 평원을 모두 같은 넓이로 했잖아요. 조금 더 리얼 월드에 가깝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카자흐 평원이 제일 넓고요. 맨 끝에 헝가리와 만주 쪽은 조금 작아요. 전체 유라시아 벨트를 이거를 기반으로 한번 매핑을 조금 더 해보면, 우선 가운데 카자흐 평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자흐 평원을 그대로 내려오면 정 가운데 여기가 파미르고원입니다. 파미르고원으로부터 나비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나비가 있어요. 이게 중앙아시아 지도 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천산산맥, 곤륜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여기가 타린 분지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여기가 티벳 고원인 거죠. 그리고 이쪽은 아직 다루진 않았는데 힌두쿠시 산맥은 이렇게 넓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위쪽으로 해서 여기가 트란스 옥시아나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호라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나올 겁니다. 한편 폰토스 카스피 평원, 여기는 이 가운데 중심점에서 아래쪽에 뭐가 있죠? 캅카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흑해, 여기가 카스피해가 되는 거죠. 오늘 몽골과 만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오늘은 도레미에 대해서만 다룰 거고, 헝폰카카 몽, 헝폰카카 몽, 만에 대해서는 유라시아 벨트 3부작의 3부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폰카와 카 이야기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헝가리 평원, 판노니아 평원에서 이제 좀 이따 발칸반도 쪽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요거를 안다는 전제하에 다시 보시죠.
헝폰카카몽만 보이시고 카자흐스탄 아래쪽에 파미르고원이 있고 나비가 있는데 여기가 타린 분지구, 여기가 티벳고원이고 여기가 트란스옥시아나, 여기가 호라산 지역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는 지형 지도에서 한번 더 볼까요? 제일 먼저 파미르고원 있죠? 그 다음에 헝폰카카몽만 만몽카폰카헝,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보이시면 성공입니다. 그러고 보니 파미르고원의 오른쪽 위 날개, 여기가 어딜까요? 타린분지, 타클라마칸 사막이죠. 요 나비 모양 보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아시아 지도 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도레미파솔에서 도에 해당되는 헝가리 평원, 판노니아 평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발칸반도라는 단어를 들을 적에 명확히 이미지가 그려지면 성공인 것이고요. 우선 발칸반도를 그릴 적에 세 단계로 볼 겁니다. 첫 번째, 해안선과 바다. 우선 발칸반도를 생각하면 넓은 세숫대야를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자, 이 세숫대야는 밑에 꼬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와 아래 반도가 또 있는 거죠. 거기 또 꼬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살짝 연결된 다음에 또 꼬다리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손바닥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치 프랙탈처럼 반도 아래 반도 아래 반도 아래 반도가 있는 모양인데 이 전체를 다 발칸반도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요 꼬다리를 아티카 반도라고 하고 그 아티카 반도에 있는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꼬다리로 연결되는 이 좁은 길을 코린트 지협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손바닥 모양의 반도를 펠로폰네소스라고 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까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북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니까 바다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이 동쪽은 큰 동해가 있고 작은 동해가 있겠죠. 발칸반도의 큰 동해가 바로 흑해입니다. 그리고 작은 동해는 이렇게 아나톨리아 반도가 이렇게 지나가면 요 사이인데 여기는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흑해, 여기가 에게해가 되는 것이고요. 자, 발칸반도의 서쪽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왠지 높은 신발에 뒤꿈치 같은 게 있죠. 이 발칸반도와 이탈리아 반도 사이의 이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합니다. 노래 제목이라든가 만화 캐릭터 중에 에이드리안이라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아드리아해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를 이오니아해라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발칸반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바다 3개, 흑해, 에게해, 아드리아해까지만 알면 되고요. 자, 이제 국경선입니다. 발칸반도 하면은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아는 방법은 아까 세숫대야 있고 꼬다리, 꼬다리, 꼬다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숫대야의 맨 바닥 쪽을 요만큼을 전부 그리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예요. 그리고 이 에게해의 수많은 섬들을 키클라데스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그리스 거예요. 이렇게 세숫대야의 바닥이 있으면 발칸반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세 줄로 알면 됩니다. 아드리아해에 연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고 동쪽 흑해에 연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고 가운데 내륙 국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고요. 아직 저희가 노래를 싱글 음반으로 출시를 안 했는데 베라캄테 말싱인 노래 중에 폴책 슬헝 스크보 모날 세코마그터키라는 가사가 있어요. 폴책 슬헝 스크보 모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지금 이거 다 안 외워도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고 이거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륙 국가는 세꼬마입니다. 세꼬마. 세르비아,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왜 그냥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북마케도니아인지는 나중에 쇼츠로 다뤄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는 나라 2개만 알아도 됩니다.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래서 발칸반도의 국경선을 기억하실 때는 이 세숫대야의 바닥을 그리스가 깔고 있고 나라들이 서쪽 연안의 나라, 동쪽 연안의 나라, 내륙 국가. 내륙 국가는 세꼬마까지만 아셔도 되고요. 이 나라들 순서는 나중에 노래 나오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니까 이렇게만 보고 지나가셔도 되고요. 세 번째, 오늘은 이 육지 지형만 기억하셔도 헝폰카카몽 많이 나옵니다. 육지 지형 보시면 아까 발칸반도는 커다란 세숫대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꼬다리 1, 꼬다리 2가 아티카 반도, 꼬다리 3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랬었고 이 발칸반도를 보시면 위쪽에 뒤집어진 C자 모양이 있어요. 이 C자 모양이 바로 카르파티아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탈리아 북쪽에 알프스 산맥이 있죠. 서유럽, 중유럽에 있는 알프스 말고도 발칸반도로 내려온 알프스가 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디나르 알프스 산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부터 또 발칸 산맥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리스는 전부 다 산악인 산악 국가입니다. 그래서 발칸 반도가 은근히 산으로 막 둘러싸여 있어요. 특히 유명한 산맥이 이 카르파티아 산맥이잖아요. 그리고 이 카르파티아 산맥이 이렇게 껴안듯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판노니아 평원입니다. 사실은 판노니아 평원이라고 더 많이 부르긴 하는데요. 이 안에 헝가리가 쏙 파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헝가리 평원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저희는 반폰카카몽만 이러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여기를 그냥 저희는 헝가리 평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더 널리 불리기로는 판노니아 평원입니다. 그래서 발칸반도는 이렇게 생긴 것에 요 C자 카르파티아 산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 안에 판노니아 평원이 있는데 사실은 판노니아 평원은 전체 유라시아 스텝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여기가 연장선상에서 언급이 되는 것이 요 카르파티아산 아래쪽으로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통로고요. 예전에 스탈린이 소비에트 연방의 국경선을 지을 적에 보통 상식적으로는 국경선 이렇게 지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스탈린이 약간 여기를 파고 들어서 국경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같은 동유럽 국가가 접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소련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이 동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왜냐하면 판노니아 평원을 통해서 쭉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데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보면 발칸반도란 단어가 조금 더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 지형도를 보시죠. 세수대야 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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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진 C자 보이시죠? 여기가 카르파티아 산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프스, 디나르 알프스, 발칸 산맥, 여기 파란 데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판노니아 평원이고 여기를 통해서 옆에 있는 평원과의 교통이 이루어졌고 그 평원이라 함은 흑해와 카스피, 캅카스 위쪽에 있는 폰토스 카스피 평원인 것이죠. 그러면은 도레미파솔에서 도에 해당되는 판노니아 평원 혹은 헝가리 평원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청동, 기마, 병거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조금 보고 지나갈게요. 아까 청동기 하면 어떤 숫자를 떠올리셨죠? 기원전 3500년, 그 다음에 기원전 1200년. 청동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반사적으로 이 두 숫자를 외워두시면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인류 최초로 청동기와 기마와 문자가 집대성돼서 문명이 출현한 수메르 문명이 출현한 때잖아요. 청동기는 언제 시작해? 기원전 7만 년인가? 2000년인가? 그게 아니라 기원전 3500년이면 인류 최초로 청동기가 나온다 정도로 얘기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다시 보면 인도 유럽어족의 핫풀 여기쯤, 그 다음에 청동기 핫풀도 여기쯤, 그 다음에 다룰 수 있는 말의 핫풀 여기쯤, 그 다음에 병거의 핫풀이 여기쯤입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 중에서 특히 레미에 해당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됐고 다만 여기서에서만 시작돼서 모든 게 이어받았다라는 논리는 조금 공격을 받고 있긴 한데 오늘은 도레미 중에서 레미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뤘던 헝폰카카몽만이 좀 다르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되뇌기 힘들겠지만 저는 이 음정을 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 다다다음 시간에도 다룰 거예요. 헝폰카카몽만 만몽카폰카헝. 저도 처음에 입에 안 올라서 자꾸 단조가 되더라고요. 만몽. 자, 백지에다 다시 해볼게요. 헝, 폰카, 카, 몽, 만이 있고 오늘은 주로 이 도레미 얘기를 다뤘었고 헝가리 평원, 판노니아 평원 아래쪽에는 발칸반도라는 세수대야가 있었고 폰카 아래쪽에는 캅카스 산맥이 있고 그 옆에 흑해와 카스피해가 있었고요. 카자흐 평원 아래쪽에는 파미르 구원이 있었고요. 이 파미르 구원에서 시작되는 나비가 한 마리 있었댔잖아요. 이렇게 나비가 한 마리 있어서 여기가 트란스 옥시아나 지역, 여기가 호라산 지역, 여기가 타림 분지, 여기가 티벳 구원이고 산맥 위주로 얘기를 하면 천산 산맥, 골륜 산맥, 히말라야 산맥, 그다음에 여기가 힌두쿠시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파솔에 해당되는 몽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경계로서 카르파티아 산맥,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알타이 산맥과 천산 산맥 요 사이를 준가르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 게가 있을 겁니다. 아까 청동기가 기원전 3500부터 기원전 1200 정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근동 지역이라든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쪽 얘기인 거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은 조금 더 늦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동쪽으로의 흐름만 조금만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하지 말라. 자, 오늘의 최종 요약입니다.
문명, 시빌라이제이션을 말할 수 있으려면 도시화가 되고 청동기가 되고 말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방점을 찍는 것은 문자이더라. 청동기 하면 기원전 3500부터 기원전 1200까지. 일단 이 숫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시켜 드릴 거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헝폰카카몽만 만몽카폰카헝, 유치하지만 입에 올리려고 노력을 조금만 해보시면 재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 다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라시아 벨트는 5권역으로 나뉜다. 헝폰카카몽만 만몽카폰카헝. 한 번만 더. 헝폰카카몽만 만몽카폰카헝.